출발된 사이트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 주말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가 지표도 괜찮았고요. 그 괜찮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촉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표됐었던 다양한 실적들, 특히나 금융주의 실적이 3분기 축포를 터뜨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는데 공개도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언제 상용화가 될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만한 내용들이 없으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9%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대감이 너무 컸다 보니 실망도 컸던 테슬라인 것 같은데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자율주행주 제대로 급제동 걸릴 것인가 라는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에 오늘도 챙겨볼 만한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도 딜사이트 2부, 딜사이트 경제TV 2부는 단야 선생의 1도 양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딜사이트 S 단야 선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뉴욕 증시 너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국장까지 좀 확장해서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 증시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M7 주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M7 기업 주가들은 신고가를 경신한 주식들이 나오고 있고 또 박스권 상단을 돌파 후에 박스권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시장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거는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점은 미국 시장으로는 전 세계 자금이 지속적으로 몰려가고 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M7 주도주들의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죠?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태고 시장을 견인하였던 주도주들에 대해서 매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는 차별화돼서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말 마감했던 것은 PPI가 둔화돼서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다. 이 부분이 결국에 이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에 여기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인플레이션이요? 네.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 2년 사이에 많이 좀 그 상승률이 제한적으로 됐고 이제 뭔가 국제유가나 다른 것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금 상황에서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단야 선생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우리가 좀 쉽게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가처분 소득하고 2024년도에 가처분 소득 어때? 작년이 많았어요? 올해가 많았어요? 네, 뭐라고요? 우리가 급여를 받아서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작년에 급여 소득에서 쓸 수 있는 씀씀이가 더 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2024년 소득에서 씀씀이가 더 여유가 있었나요? 작년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소득 증가율보다 이자율, 비용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주요국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물론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PPI 둔화가 결국에 인플레이 우려로 완화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멘텀인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PPI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도 같이 감소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은행 호실적 발표하면서 은행 업종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잔고가 사상 최고 8,700조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은행 이자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자금, 전단체, 마켓머니 펀드로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지수의 변동성은 굉장히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갔지만 마켓머니 펀드의 잔고가 줄어들었을 때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기업들의 감원과 해고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결국에 미국 역시도 고용 둔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고, 즉 고용 둔화, 해고와 인원 부조정 이런 부분이 증가된다는 것은 결국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금리나 빚컷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던 것들도 결국에 모멘텀을 지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면서 지금 M7 관련 주가를 보면 일단 시장의 신고가 경신하고 조정을 보던 메타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테슬라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록에 대해서 내년도 일감 수주가 끝났다. 그래서 실적 개선은 좋아진다. 그래서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해서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 역시도 130불대를 지지받는다면 결국에 신고가 도전 나올 수 있고 130불대를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낙폭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고, 그다음에 메타를 보더라도 메타 역시도 이제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신고가 경신하고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메타 역시도 우리가 봤을 거는 583불을 지지받는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도 신고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 되고, 반대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연에 대한 실망감, 그다음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다. 그렇게 해서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의 실망감은 반영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맞았던 거죠. 그럼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테슬라는 기술적인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02불에서 240불 이 박스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수 역시도 제한적인 등락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지수 역시도 전고점 돌파할 수 있지만 지금 역시도 비트코인 역시 숨고르기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천연가스가 급등했다가 급락 조정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계절적으로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부분, 즉 2,690 여기를 지지를 받았을 때는 이제 반등 나오고, 천연가스 가격 원자재 쪽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여기서는 인플레 우려감을 또 떠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불의를 보더라도 급등 후에 주가가 단기 낙폭이 큰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4,373 여기를 지지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서 불의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과 미국의 70주 규모의 노후된 변압기 교체 이런 이슈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면 미국 시장도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봤을 때 M7과 구리 주가 요 부분을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아시아 증시 주요 특징을 볼 텐데, 최근에 글로벌 자금이 일본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지난주 마감 상황을 보면은 중국은 좀 쉬고 일본은 올랐어요? 그 중국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원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보면 버핏이 올 최대 규모 엔화체 발행 시장에 참여했다라는 거거든요. 버핏이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는 최초 시점에서 버핏은 미국의 상사주들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급등 나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핏이 엔화체 발행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니케이 지수에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에 8월 경상수지흑자 역시도 85년 이 최대치, 즉 지표가 좋아지면서 엔화 약세까지 겹쳐지면서 상승을 보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엔화가 지금 소서히 강세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예요.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역시도 중국 지수 역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 190조에서 190조를 추가 부양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월가에서는 앞으로 상해 지수가 50% 올라갈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380조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세부 디테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는 과연 380조를 집행할 것이냐, 말로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고, 월드뱅크에서도 역시도 내년 성장률을 둔화할 것 전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역시도 부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천이나 상해나 항생지수를 보면 저점 대비 40% 급등했다가 지금 고점 대비 약 15% 정도 하락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 저가를 지지하는 그러한 국면을 보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본다면 최근 급등 후 급락이 나왔던 저가를 지지하면서 고점까지 오라는 그런 박스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빠르게 국내 시장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리 인하가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그렇게 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뭔가 더 강한 시장을 위해서는 뭐가 지금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아니, 우리 단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요. 지금 보면 제일 큰 부분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안 갔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수도 지금 주요국들은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박스권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받아들였거든요.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되면서 10월도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들도 반박 팽팽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경제 불안에 대한 것들이 크게 부각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원화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20원까지 왔다가 다시 1,354원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1,351원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원화 약세에서 부각됐던 부분이 자동차 섹터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섹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 섹터들은 원화 약세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삼성전자, 지수를 이끌어왔던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 영공에 국내 무인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포발사까지 하고 굉장히 남북관계가 굉장히 급냉된 상태거든요.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들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즉 수급이 불균형 상태, 매도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 압력은 커지는 거고, 제일 큰 부분은 저는 부채의 역습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미 진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주택 경매가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국내 경제 여건은 소비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채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국내 증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떠한 또 변화가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0월 누적 지금 상태를 보더라도 네.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6천억을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누적으로 1조 원 넘어갔고 네. 그다음에 선물에서 4,300억이에요. 일단 수급은 깨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 예탁금이라든가 CM이라든가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이제 유입이 주춤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잠깐 언급을 빠뜨린 걸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주말에 마감했던 것들 보면 연료전기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은행, 재생에너지, 반도체, 방산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럼 우리 시장 역시도 은행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신재생, 방산 섹터들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버, 페스널, 코인베이스, 솔라엣지, 퓨얼셀 에너지가 급등을 보였어요. 반대로 실망감을 해서 테슬라라든가 얼라인드 테크,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ETF 시장을 보더라도 가상화폐, 헬스케어, 운송물류, 항공우주, 바이오테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2차 전지라든가 대마, 원유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것. 그럼 여기서 놓고 미국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들이 보인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다. 수익을 추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종목 장세 속에서는 뭔가 재료가 될 만한 이슈가 정말 중요할 텐데 오늘 뭐 주요 일정 그에 따른 집중 공략할 만한 섹터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부터 현지 시간은 오늘이니까 우리는 내일이 되겠죠. 네. 파리 모터쇼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워낙 약세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최근 자동차 섹터들이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삼성 복픽 체험존 오픈해요. 그러면 지금 로봇 섹터 역시도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고 파멘바이오 이노베이트 파트너십 데이 전야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겠죠. 최근 반도체가 주춤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부각됐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들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 관심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신재생, 자동차,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쪽으로 봤으면 되겠고 오늘 오전장을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자동차와 그다음에 신재생 이쪽을 로봇까지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오후까지 본다면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까지도 이렇게 폭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 세 가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공략해 주셨던 핫 이슈 종목 AS 두 종목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이노베이션은 수익률이 17%를 넘어서면서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유한양행도 지난주 움직임 좋으면서 또 12%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목표는 14,500원을 매수가 하단받고 욕심낼 뿐은 신고가 도전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 역시도 파이프라인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슈들은 남아있고 지금 상황에서 바이오 섹터들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14,500원 부분에서는 반을 매도하고 신고가 돌파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대신에 욕심이 크고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은 전량 신고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FDA 승인 이후에 폐암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라든가 모든 기관들이 유한양행과 리가캠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상황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15만 4천 원을 지지한다면 또다시 신고가 지속적으로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목해야 할 핫 이슈 종목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에 좀 눈독을 들여볼까요? 자동차 쪽 오늘 파리 모터쇼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 인도 IPO 관련 이슈들 많이 나와서 요것 할까 아니면 바이오 쪽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 바이오 생물 바이오법 기대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주로 바이오가 올라왔다. 그렇게 되면 바이오 이슈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신고가 종목이에요. 퓨처캠이라든가 큐리언트, 바이넥스 이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큐리언트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 신고가 종목 공격적이신 분들은 퓨처캠 같은 경우는 봤으면 좋겠지만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우리 큐리언트를 보자.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4,650원에서 시초가까지 오늘 매수해보고 분할 매수해보고 손질은 좀 크게 가져갈게요. 4,200원 이탈. 요거를 손절 기준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6,500원까지 한번 높게 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하 관련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한 수혜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 중에서 골라주셨습니다. 퓨처킨, 큐리언스, 바이넥스 이 세 종목 가운데서 오늘자 핫 이슈 공략 종목의 탑픽은 큐리언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200원 제시를 주셨습니다. 자, 시간은 단일가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얘기하면서 이런 종목들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너무 급등을 해서 참 약간 우퍼습니다. 네, 정말 웃었어요. 그래서 네. 눌림목에서 트레이딩 매수 좀 나서라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벨 문학상 수상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미국까지도 풍기 영상이 나와서 인쇄소들이 24시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서도 관련주들이 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대장은 예스24라든가 그다음에 컴퍼니 K라든가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분들은 대장을 봐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것이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밀리의 서재예요. 특히 다산 네트워크스는 새롭게 한강 관련주로 부각됐고 또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이제 재건주들도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럼 다산 네트워크스는 겹 이슈 종목이고 더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화 약세로 인해서 자동차 쪽을 보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일 장중이죠. 싱가포르 국부펀드 블랙록이 현대차 IPO 투자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간에서 화신과 서현이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 나왔는데 네. 자동차 섹터는 가격 부담이 없어요. 낙폭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을 대체할 수 있는 쪽이 자동차 속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 이런 쪽 보면 가격 메리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포인트 중에서 자동차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 단야 선생님께서 자주 언급하셨다라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을 쓰시긴 했지만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점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야 선생의 1도 강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 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